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대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에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전국의 종교시설을 활용해 아동돌봄 공백을 메우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주저할까?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영과 이념이 따로 없습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종교계가 힘을 모으기 위해 아동돌봄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출대본은 이달 초 1차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확대로 실질적인 출생률 반등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아동돌봄 정책의 실제적 대안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장헌일입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에 있었습니다. 초저출생 극복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시대적 사명으로 종교계가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출대본 1주년 특집으로 인구 절벽 시대에 민관이 협력하여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감경철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경철입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저출생 위기를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계, 학계, 재계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1주년 기념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출대본에 우리 감경철 본부장님께서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출대본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난해 8월 달에 기독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범종교계가 주축이 되어서 정치, 경제, 교육계와 함께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관련 실무자들과 그리고 학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많은 세미나 포럼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또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네. 인구 위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니만큼 종교계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출대본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초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지하에 2005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요. 사실 대통령 위원회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이신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각 부처들
인구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각 부처들이 모여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 민간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정책 제안들을 또 받아서 이 정책들이 잘 이제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요. 그리고 부처 간의 연계를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합계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예. 예, 아주 김 부위원장님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인구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초저출생이 우리나라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실감을 못한 국민들이 아직 많이 계신데요. 최진우 교수님, 인구 감소로 인한 그 문제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한 220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0.78명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그렇게 됐고요. 근데 1970년하고 비교해 보면 4.53명이 된 것이 그렇게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70년에 한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작년에는 25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한 20, 30년 동안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줍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지금 줄고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부터 한 50년 동안에 한 1,400만 줍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천만 명 이상이 줍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인구인데,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고요. 경제 성장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령화는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39명을 부양하면 되는데요. 2070년 되면 117이 됩니다. 예. 아마도 전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된 나라가 있었을까?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국가로서 여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참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그 토론회가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인구 위기는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 교회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보니 출생률을 어떻게 반등시킬지, 또 다양한 정책이나 대안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기 부위원장님,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과 방향은 어떠한지요?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새롭게 8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7년 만에 대통령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회의였는데요. 그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자는 의지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목표도 불투명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할 때는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을 정책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목표 하에서 5가지의 주요 핵심 추진 과제 영역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영역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들도 참고해서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주요하게는 뭐 집값 문제도 있었고요, 주거비 문제, 그리고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상황, 결국 이제 돌봄의 문제여서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 아이들이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자.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었고, 두 번째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그래서 주거를 가족 친화적으로 이런 주거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아무래도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이가 어찌 보면 자산이었습니다. 노후를 부양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달라진 게 아이가 비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돌봐야 되는 부담이 돼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책도 중요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담겼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5가지 핵심 영역으로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뭐 15조 4천억 네. 넘는 그런 예산에 아주 촘촘히 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저출생을 지나서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어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 0.78명, 올해 2분기는 0.7명으로 출생률 반등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최진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출생률이 앞으로 높아질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대로 가고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많이 높아져야 한 1.2 정도 합계 출산율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2006년부터 이제 저거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한 17년, 18년째쯤 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특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전에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돌봄도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볼 수 없어요.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도 말씀해 주니까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초기에는 한 정책 가지수가 한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다 한 대 모아놓고 하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요 몇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여기에 좀 에너지도 많이 넣고 해서 효과가 좀 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하면 5년 동안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어느 부분에서 미흡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적어도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단위로. 평가하고 2, 3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5년 단위에 철저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번 계획에서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어디에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계획에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저도 연구자로 있을 때는 이 백화점식 사업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41개였습니다. 저출산 사업 개수만 해도요. 그래서 도저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것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서 그걸 효과성이 높은 것 그리고 체감도 실제로 이 체감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발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5년짜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예전에는 보니까 이제 5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좀
세세하게 모니터링하는 정도. 그런데 이게 5년 중장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건 필요한데 그때 정책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저는 매월이 이제 그 요구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5년 기본 계획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들과 그리고 이렇게 예. 여러 이제 그 책임 있는 주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때 또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더 힘듭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평가센터, 정책센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이라도 이 결과가 이제 결국은 10년이나 20년 후에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종교계가 정부와 협력하여 출생률 반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요인은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취업 문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가치관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대책 마련도 참 다양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출대본에서는 지난 1년 아동 돌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강경식 본부장님, 출대본에서 제안하는 아동 돌봄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출산 장려에서 출생률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부가 이 종교 시설을 아동 돌봄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입지적으로 편리하고 집만 나서면은 직장으로 아기를 케어하지 않더라도 아기를 안고 돌봄센터로 타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청년들에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를 한 부분이거나 대화를 한 부분에서는 하나가 아니고 둘, 셋까지 놓겠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화로 편안하게 내가 결혼하고 기피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라도 우리 돌봄센터에 맡기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돌봐주고 하면 얼마든지 출산율을 지금까지 염려하신 최 교수님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 예?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우리가 전이 종교인이니까 또 다른 종교도 만나고 등등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약 50%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그럼 한 50% 되는 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섬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거기에는 우선 정부의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종교 시설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람 인력 비용까지 우리가 종교인들이 다 부담하기는 또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기독교에서 부담하기는 힘드니까 그 부분만 지금 요양보험사들 모양으로 그런 예우로 인건비만 해결이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것만 해결이 되면 빨리 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무상으로 종교시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바로 본인들에게 돌봄센터로 주는 거니까 누구 무슨 편향 누구 탓할 것도 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의 문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인들은 한 50% 되는 종교인들은 전부 다 불교, 원불교, 뭐 천주교까지 기독교는 물론이고 각 방송에서 우리가 다 만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하면
어쨌든 거기도 50%는 보게 됩니다. 예. 일반 방송 50%는 안 보더라도 50%는 우리가 보게 된다고. 이러면 문화적으로 빨리 홍보도 되고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5만 교회의 시설 인프라는 대단한 자산입니다. 우선에 시간이 지금 이 골든 아워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걸 빨리 시간을 우리가 단축을 시켜서 하면 이미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 리뉴얼 그렇죠. 또는 예.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거든. 예? 다는 아니라도. 예. 예. 그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출대본에서는 아동 돌봄 문제가 시급함을 다 소위 공인하니까 예. 이 문제를 위해서 종교 시설을 제공하고 또 지금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 시설용으로만 사용하지 왜 이해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규제가 돼 있으니까 이 법령이 빨리 개정되도록 우리 부위원장님이 정말 아까 제 5개 정책 못지않게 예. 이게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 덮어놓고 있으니까 예. 예? 이 우물을 빨리 좀 파주시기를 예. 예.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다 있으니까 예. 선말까지 다 있잖아요. 네. 읍면동은 물론이고 선말까지 다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만 결정되면 서명운동에 대해서 법령만 개정되면 이건 그냥 예. 그냥 뭐랄까 초고속철로 가는 거예요. 네. 예? 새말 아니야. 새말 뒤에 오세요. 예. 예.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든타임이 지금 3년도 남지 않고 지금 이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이제 10년, 20년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그래서 본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도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아동 돌봄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본부장님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1주년 행사 때 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이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도 과연 뭐 이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오던 시간이 그러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요. 예. 해결이 되겠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을 실행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실은 뭐 한참 뒤에 몇십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보니까 전부터 계속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은 골든타임인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출대본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요 3년 기간이라도 지금 있는 교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부 저출산 대책을 평가할 때 저희가 또 중요하게 하나 꼽았던 거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민간의 힘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면서 빌지 못했다라는 그런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서 주실 때 거기에 정부가 화답하는 걸 그리고 함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저희 3월 대책에서도 중요한 이제 추진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고요. 저는 그 본부장님 말씀 주신 아까 이제 교회가 5만 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 동안 보면요. 이 어린이집이 9,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4만 개대에서 한 3만 개대.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 훨씬 이제 교회 숫자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도 많이 살고 인프라가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숫자도 줄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돌봐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 돌봄의 공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사라지니까 이 부모들이 또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그 제안들이 잘 실행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지역의 인구 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회관계 장관 회의라고 그 교육부 장관께서 사회부총리로 주재하시는 회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종교계에서 이렇게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 정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충분히 이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또 종교 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어나고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거다.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라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각지대를 네. 없어지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가 없어지는 건 어린이가 없으니까 네. 없어지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종교 시설을 이용하면 한 명이라도 네. 섬마을에서도 네. 케어해 주거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부모들이 이사 가지 않고 거기서 이주하지 않고 더 농촌 그쪽 경영에도 전념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만둔다고 내버려 두면 자꾸 사각지대가 늘어나니까 예? 우리 속담에 가래로 막으려고 네. 하다가 나중에는 도자가 와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일을 전담을 하시니까 또 대화를 직접 하시니까 또 우리의 애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직접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발로 열심히 너무 뛰고 계셔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춘 고령사회위원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과 우리 출대본의 우리 강경진 본부장님께서 두 분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모든 종교계가 함께 지금 힘을 모으고 있어서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님 힘내시고 아무튼 우리나라 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없어질 소멸국가라는 불명예가 이 명칭이 이번에 마무리 끝이 볼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려면 영유아 시기부터 돌봄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야 하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오롯이 감당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를 마을마다 있는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책임지고 맡아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서 섬기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교계와 정부가 협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 최진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두 분께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정말 과거에 이렇게 민간 혹은 뭐 다른 정부 말고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하겠다는 건 그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하신지. 이번 기회에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 혼자서 이거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이제는 이제 앞장서서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계가 이번에 처음 나서게 된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이 문제는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예. 5만여 어린이 그렇죠. 돌봄센터가 가능한 실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다 같이들 협력이 되니까 이건 그냥 허황된 논리만이 아니고 논리의 전개만이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건데 실행만 옮기면 하면 되는 거니까. 실행만 옮기면. 사실 교회가 이전에는 이런 공식적인 뭐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기관이 없을 때부터도 공부방이나 아이들 놀이방 이런 것들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이제 돌봐주기 어려울 때 이제 교회 가서 그리고 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또
또 뭐 이제 그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도 이제 거기서 이제 돌봐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제도화됐지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틈새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런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종교 기관들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사각지대를 하라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영리 우선에 어렵죠. 경영이 안 되니까 예. 못합니다. 예. 근데 종교 시설은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임지고 헌신하고 봉사한 훈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뭐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훈련된 사람들이 시작하면 정부에서 이런 법이 통과도 이전 해도 좋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교인 상대로 주일에만 하거든요. 네. 그럼 평일에 그 많은 시간과 공간은 그냥 비워놓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못하게 돼 있으니 종교 시설만 종교 행위만큼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빨리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고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그러면 법령 개정했는데 내일부터 당장 할 것이냐 이제 그 준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 문제 또 교사 문제 교사 양성 네. 또 교사 양성을 하고 나서 하는데도 또 계속 재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핑계대고 늑장을 부린다면 이건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예? 아니 70년대 100일만 출산했다가 네. 20년, 22년 23만. 23만, 25만 그래. 예. 이거 이 숫자 풀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부위원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검토하셔서 네. 이 법령을 개정하는데 선봉장으로 할 수 있게끔 문만 열어주면 되잖아요. 물론 뭐 일반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있는 건 우리가 미랄을 심지 않고 미랄이 나오지도 않는데 열매가 어떻게 생기며 거기에 어떻게 나무를 뜯어 먹으며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놔야 그 다음에 산업 인력도 요새 염려하는 거 국방 인력도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네. 그것도 용병을 맞습니다. 들어와야 된다는데 예. 그게 내일 모레 바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 위기를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해도 되죠? 예, 편하게 우리가 본부장님. 이 종교계가 보면 우리가 3.1 운동도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IMF 때 그 금융 그 위기 때도 전부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금 가져와가지고 금고 있는 거 해가 앞장서니까 국민운동이 돼버려서 그래서 빨리 졸업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겪었던 것 못지않는 위기잖아요. 예? 이게. 구구운동. 그럼. 나라 그러니까 이게 예. 구국운동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운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역시 기독교에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법령만 개정이 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많이. 예? 많이 나와서 우선에 진행하면서 새로운 교사들 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부터 또 정확하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 교수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함께 종교계가 또 이런 일들을 함께 모아서 좀 시기로 굉장히 시급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 초저출생 극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적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또 어떻게 노력해 가실지 많이 궁금한데 우리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일단 3월에는 저출산 대책의 추진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과제들까지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정책 발표한 걸로 저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정책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정책들 오늘 이제 제안 주신 것과 같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담아서 수시로 좀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민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 자리와 같은 종교계하고의 협력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네. 자리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계인데요. 경제계 역시도 기업 역시도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책임 주체이고 그렇죠. 예.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또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 기업의 문화가 돌봄 친화적으로, 가족 친화적으로 예. 바뀔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협력 방안을 가지고 그 어떤 행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방들 간에 이제 그 지역의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예. 지역들하고도 그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책을 잘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가치나 인식, 문화라는 굉장히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 가치가 사실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이걸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가치와 인식을 바꾸는데도 저는 역시 종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처럼 아이를 낳아라라고 이제 강요하듯이 말하는 거는 오히려 반발감만 심어줄 그렇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안 주신 것처럼 아이를 나서서 종교계에서 돌봐주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제 뭔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역할을 종교계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의 어떤 그 출산과 양육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해서도 좀 반감 혹은 기피하는 이런 풍조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의 대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나온 게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강계일 본부장님도 공통되게 우리 최 교수 마찬가지로 돈보다 우선돼야 될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아이 낳기 좋은 나라.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가치관에 관련된 건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최준호 교수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지금 방금 우리 부위원장 말씀 중에 기업 말씀도 하셨는데요. 종교가가 이제 이 우리 캠페인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섰고 사실은 다음 타자는 기업 같아요. 기업이 이 문제에 정말 내 문제다. 이게 기업은 이건 자기 문제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정말 자기 사원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기업, 특히 조그만 기업들은 뭐 육아휴직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서 이제 이 기업 문제도 좀 고조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고조위 역할하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면서 정말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강경철 본부장님 말씀 주시죠. 뭐 교회의 바람도 되고 저 어제 신문인가 제가 일간지에서 봤는데 롯데가 롯데 임직원들의 출산율이 일반 지금 우리의 출산율, 한국의 출산율이 그냥 더블이 넘읍니다. 한 10여 년간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온화되시는 회장님께서 아동을
친화적으로 가족 친화교육. 문화를 그렇게 그 그룹의 문화가 그래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가니까 그게 따블이 돼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줄대본에서도 종교 모든 방송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런 미담에 또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스로 방송을 하면 그걸 본 사람은, 본 기업은 또는 본 기관은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해야겠다. 몰라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정부에 정한 대로 뭐 예를 들어 출산 휴가다 뭐 이건 대부분 하고 있는데 또 뭐 그것도 어려운 경우는 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작 앞서가는 그런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르긴 몰라도 그 기사 홍보가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여러 군데 그래 따라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미래의 모든 자기들 고객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렇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남양유업도 우유가 안 팔리고 그 어린이께 안 팔리니까 다른 아이템을 새로 또 개발하고 뭐 그럽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이 없는데. 우리끼리는 잘 살자는데 우리는 뭐 지금 이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젊은 애들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위해서라도 빨리 입법 개정이 돼서 문호를 개방해 주면 아니, 교회가 시설 내면서 시설값 내시오 이러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법령만 개정해서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니까. 섬기겠다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분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또 다음 시간을 준비를 해서 또 다음 모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 우리 아이들 보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산책을 하다가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나면 우리가 모두가 둘러서서 예뻐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회,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초저출생 극복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출생 극복은 국민운동이고 구국운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